셀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절기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매우 강한 강도의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껴가 주길 바라는데 예보에는 제주를 거쳐 부산 쪽으로 지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일 뿐이네요. 오늘은 당신은 당근을 싫어하는군요. 저는 김치를 싫어합니다. 책 이야기 중 셀리가 들려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당근을 싫어하는군요. 저는 김치를 싫어합니다. 임정만. 호미질 좀 하고 살라. 서울에 살 때는 서울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서울에 산다는 것과 한국에 산다는 것은 동일한 말이다. 이 둘이 다르다는 걸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와서야 알았다. 제주에서는 사람들이 제주에 산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말한다.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산다는 것의 특수성을 서로 확인하지 않는다. 외지인에게 서울은 그런 게 있어 라며 서울의 고유성을 설명하는 일은 없다. 설명하지 않는다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편이 옳을지 모르겠다. 서울은 모든 곳에서 온 사람이 모여 있고 하나로 뭉뚱그리기에는 삶의 양상이 너무도 다양하다. 제주 사람들은 제주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제주는 쪽잡하다. 제주 사람은 오소록한 걸 좋아한다. 제주 사람은 외부인을 경계한다. 제주에는 괜당 문화가 있다. 제주 여자는 기가 세다. 제주 사람은 그런 게 있다. 제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같은 말을 곧잘 듣는다. 서울 사람이 다른 도시에서 서로 서울 출신임을 알고 반가워하는 경우는 없다. 제주 사람은 다르다.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서로 제주 사람임을 확인하자 삼촌, 무사 여기서 택시 운전하고 있을까? 로 시작해 방언이 터진다. 이주민들도 언제나 제주에서의 삶이 가장 큰 화두다. 대화의 양상이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줄기는 비슷하다. 서울과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 주변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 제주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의 줄을 이룬다. 우리는 서울과 다른 제주의 삶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진해 이야기는 한 번쯤 거쳐가야 하는 주제다. 진해를 처음 본 이야기, 진해의 다리색에 대한 이야기, 진해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 진해가 서식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 진해에 처음 물린 이야기, 진해에 물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진해에 물렸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 진해에 물렸을 때 통증에 대한 이야기,
진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진해를 오일장에 파는 이야기, 진해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면 좋게 1시간은 대화할 수 있다. 제주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질문에 특수한 답을 하는 이들을 경계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거나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거나 습해서 살기 안 좋다거나 하면서 지레 겁을 주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제주의 특수성과 자신이 겪은 역경을 강조한다. 그럴수록 나는 보편성을 찾았다. 누군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다고 답했다. 여름에 덥고 습하지 않느냐 물으면 서울도 덥고 습하지 않느냐 되물었다.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해안가에 살면 습한 게 제일 고생이라고, 제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실제로 어떨까? 연평균 상대 습도는 서울보다 제주가 높다. 이유는 서울의 겨울, 가을이 건조해서다. 여름만 보면 제주시는 서울과 별 차이가 없고 서귀포시는 서울보다 습하다. 제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제주시만 놓고 보자면 제주시는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서울보다 덜 건조하고 여름에는 비슷한 수준의 습도를 나타냄으로써 제주에 사는 사람 중 상당수가 서울보다 더 좋은 습도의 조건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습해서 살기 힘들다고 말할까? 어떤 이들은 항상 자신의 처지가 가장 특수하다, 자신이 사는 곳이 가장 덥고 가장 춥고 가장 습하고 가장 바람이 강하다 말한다. 제주 동쪽에서 날이 흐릴 때 길을 떠나 서귀포에 도착하고 나서 해가 뜨면 역시 서귀포 날씨가 더 좋다고 말한다. 도착한 시점에 동쪽의 날씨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신이 눈앞에 놓인 상황을 과장한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에 산다는 건 정말 특수한 일일까? 특수하다. 나는 1년치 집세를 연세라는 명목으로 한 번에 낸다. 어르신들이 사투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가끔 아무도 없는 오름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둘이 걷는다. 가끔 아무도 없는 너른 언덕에 앉아 넓은 바다를 바라본다. 겨울철 은행 창구에 귤이 놓여 있다. 섬이라는 공간은 날씨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힘에 따라 사람을 고립시키기도 한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동네 어른들이 눈치를 준다. 한 번은 집주인에게 호미질 좀 하고 살라는 말을 들었다.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다. 살아라 라는 명령어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라든지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고 살라든지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동에 뒤따라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 목록에 잡초 뽑는 일이 포함된다. 제주의 특수성은 먹고 사는 방식의 특수성과 얽혀 있다. 제주 해안가 마을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다. 바다에는 주인이 없지만 어촌계는 바다를 독점한다. 바다에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 단합과 독점은 필연적으로 외부인을 배제한다. 바다에서 밥을 버는 사람은 날씨에 민감하다. 날씨는 인간의 힘 바깥에 있다. 이 불가항력적인 힘은 인간에게 밥을 벌어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제주에 온갖 신이 많은 이유다. 우리는 바다나 밭에서 돈을 벌지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제주의 시골에 완전히 융화될 수 없음을 뜻한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혹은 마을 사람들의 융화되기 위해 마을의 신당을 존중할 수 있지만 그 신을 마음속으로 믿을 수는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식당을 오픈하고 주인집과 동네분 몇이 옆구리에 소주 몇 병을 챙겨 오셨다. 전체 요리를 드시고는 이제 반찬 그만 주고 빨리 밥을 달라고 하셨다. 한 어르신은 나가시면서 왜 돈가스는 안 하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프랑스 음식을 주로 판다고 하니 나가시면서 양식집이면 결국 돈가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혼잣말을 하셨다. 주인 아주머니도 잊을만 하면 돈가스는 왜 안 하냐고 물어보셔서 돈가스는 할 줄 모른다고 하였더니 꽤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쉬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다. 먹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 짐작만 할 뿐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보편적인 일이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북에 사는 사람은 강남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제주가 특수하다고? 어떻게 특수하지 않을까? 저가 항공이 취항하며 이 섬을 오가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때가 2009년이다. 제주 사람들은 섬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먹고 살았다. 다르고 특수한 건 당연하다. 자신과 같아야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제주는 정말 다르다고 겁을 준다.